안녕하세요. 당신의 공간에 진짜 운이 흐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돈이 안 모인다, 복이 안 들어온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을 먼저 찾아봅니다. 황금색 소품을 둔다거나 돈이 모인다는 방향의 물건을 배치하는 시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복을 부르는 방법을 실천해도 내 통장은 그대로이고 내 삶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문을 막고 있는 요소들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도 길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길목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재물운을 끌어당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할 재물운을 막는 대표적인 집안의 물건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는 물건들입니다. 당신의 집 혹은 당신이 매일 머무는 공간에도 이 3가지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에만 집중하곤 하죠. 행운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 복을 부르는 부적, 좋은 기운을 끌어오는 행동들. 다들 그런 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이 터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죠.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도 그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집 안 어딘가에 있다면 그 노력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죠. 첫 번째는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입니다. 여러분, 혹시 싱크대나 찬장에 금 간 접시, 모서리가 깨진 그릇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나요? 풍수에서는 깨진 물건이 운의 균열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릇은 집안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는 건 균열난 재물의 흐름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심리학에서도 깨지거나 상처난 물건은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아깝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껴 쓰는 그릇 하나가 오히려 돈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장 모두 버릴 수 없다면 한두 개씩 천천히 교체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로 드리는 그릇은 둥글고 흰색 계열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동그란 형태는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고 흰색은 청결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현관의 신발입니다.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 바로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복의 입구, 즉 기운의 출입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현관에 신발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은 외부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은 물건입니다. 진흙, 먼지,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까지 묻혀오죠. 그런 신발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운까지 그 더러움에 오염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관이 지저분한 집일수록 불안과 피로감을 더 크게 느끼며 소비 충동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감정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충동적으로 돈을 쓰게 되니까요. 신발은 자주 신는 것만 가지런히 놓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을 닫아두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밝은 조명 하나만 바꿔도 현관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환한 빛은 좋은 기운을 부르고 어두운 기운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식물과 먼지가 쌓인 인형입니다. 여러분의 방 한켠, 거실 창가에 놓인 화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시들거나 말라서 물을 줘도 소용이 없는 식물이 그대로 놓여 있지는 않나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재물운은 막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생기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특히 화초나 잎이 무성한 식물은 재물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데요. 그와 반대로 말라 죽은 식물은 죽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 자리는 정체되고 돈도 머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식물이 놓인 자리는 보통 햇볕이 드는 곳, 좋은 기운이 모이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형은 따뜻한 감성과 감정을 상징하는 물건이지만 오랜 시간 방치되어 먼지가 쌓이거나 색이 바래고 형태가 망가지면 감정의 기억이 얽혀있는 정체된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런 인형이 책장이나 침대 옆에 놓여 있다면 공간 전체의 흐름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죽은 식물은 정리하고 생기 있는 공기정화 식물로 바꿔주세요. 돈나무, 스투키,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은 키우기 쉽고 에너지도 좋아서 추천할 만합니다. 인형은 세탁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정리함에 넣거나 과감히 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고 정체된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돈은 기운이고 기운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막고 있는 물건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진짜 정리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재물운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처럼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집안을 한번 돌아보세요. 불필요한 것, 정체된 기운을 가진 물건들을 정리해보세요. 단지 물건을 치웠을 뿐인데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선명해지고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행운을 끌어들이기 전에 먼저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세요. 그게 진짜 복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복을 부르는 법을 고민하기 전에 복이 들어올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입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고 현관을 정돈하고 죽은 기운의 물건들을 치워내는 것. 이건 풍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공간, 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그리고 그것이 삶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일입니다. 어쩌면 복은 언제나 들어오려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문을 열지 않았을 뿐.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당신의 집에도 좋은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집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공간과 마음에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시간, 오늘도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재물운이 좋아질까? 하는 질문에 무엇을 더할지를 먼저 고민하십니다. 돈을 부르는 물건, 풍수 인테리어, 황금빛 아이템이나 행운의 식물처럼 복을 불러올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집에서 재물운을 막고 있는 요소를 먼저 찾아 없애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먼저 막아두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놓아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재물운을 차단하는 집의 세 가지 특징과 그것을 바꾸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두운 공간은 돈도 떠납니다. 돈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풍수에서는 밝고 환한 공간에 재물운이 머무른다고 보지만 이건 단순한 전통적 믿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밝은 공간은 사람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계획적이고 절제된 소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어둡고 침침한 공간은 뇌의 활동을 저하시켜 우울감과 피로감을 높이고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충동 소비를 부추깁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가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기운의 시작점입니다. 전등이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었거나
조명이 어두워서 전체적으로 침침하다면 그 자체가 재물이 들어오고 싶지 않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현관 조명은 밝은 LED로 바꾸고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면 꼭 정리해 두세요. 작은 조명 하나, 신발장 위에 정돈만으로도 공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부엌과 거실입니다. 부엌은 돈을 만드는 에너지, 거실은 돈이 쉬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두 곳만큼은 주광색 조명으로 환하게 유지해 주세요. 부엌 싱크대 위 조명, 거실 천장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불빛이 어둡거나 깜빡인다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물건이 넘치는 집엔 돈이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거기 물건이 너무 많다면 결국 기운은 흐르지 못하고 막힙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 오래된 종이봉투, 한 번 입고 넣어둔 옷들, 고장난 가전제품 등이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곧 정체된 에너지가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은 흐름과 여백이 있는 곳에 머무릅니다. 집안이 꽉 차 있으면 돈이 들어올 공간도 숨 쉴 틈도 없습니다. 특히 주방 수납장, 거실 선반, 화장대, 책상 위를 잘 살펴보세요. 이곳들은 생활과 재물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정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간의 여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모든 수납장을 가득 채우지 말고 한 칸은 반드시 비워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백이 있어야 기운이 돌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잠시 올려뒀던 물건들, 화장대에 늘 펼쳐진 화장품, 식탁 위에 택배 상자, 안 쓰는 리모컨, 이런 것들을 치우고 나면 그 자리가 돈이 쉬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흐름이 막힌 집에는 재물운도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정리된 집이라도 공기의 흐름이 막혀 있다면 그 공간은 금세 무거워집니다. 하루 종일 창문이 닫혀 있고 공기청정기도 꺼져 있고 조용하다 못해 침묵이 무겁게 깔려 있다면 기운은 점점 정체되고 재물운도 그 흐름을 잃습니다. 돈의 기운은 바람처럼, 물처럼 흐릅니다. 막히면 썩고 흐르면 살아납니다. 매일 10분씩 창문을 열어 공기의 흐름을 바꾸어 주세요. 추운 계절이라도 잠깐의 환기는 필요합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면 쌓여있던 감정도 정체된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미니 분수, 수경 장식, 물 흐르는 사운드 오브제를 작은 공간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리가 있는 공간은 기운이 머뭅니다. 특히 자연의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같은 편안한 배경음은 공간의 분위기를 가볍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볼까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더하기보다 먼저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어둡고 가득 차고 막힌 공간은 돈이 떠나는 길을 만들고, 밝고 비워져 있고 흐름이 있는 공간은 돈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떤 상태인가요? 돈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공간인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집안 한 곳만이라도 다시 바라보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공통으로 집에 두는 상징적인 물건들에 대해 풍수적, 심리적 이유를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공간과 삶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공간과 마음에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시간, 오늘도 조용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재물운을 맡고 있는 집의 3가지 특징과 그것을 바꾸는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빛이 없고 물건이 넘치고 흐름이 막힌 공간은 돈이 떠나는 집이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반대로 돈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집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부자들이 집안에 두고 있다는 상징적인 물건들과 그 배경에 담긴 풍수적 의미, 그리고 심리적인 원리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 시계가 정확히 맞춰져 있나요?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는 흐름과 순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특히 잘 작동하는 시계는 재물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것을 뜻하는 좋은 징조입니다. 반대로 멈춰 있거나 고장난 시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에너지가 막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집에 남깁니다. 심리적으로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고 있다는 건 내가 시간과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줍니다. 이건 소비 습관을 더 의식적으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집 안에 멈춰 있는 시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수리가 어렵다면 과감히 치워주세요. 거실이나 부엌처럼 집안의 중심 공간에는 조용하게 작동하는 아날로그 시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거울은 복을 부르기도 하지만 복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굉장히 민감한 물건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으면 복을 배가시키고 나쁜 위치에 있으면 복을 반사해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에 거울을 두면 재물운을 부를 수 있을까요? 먼저 현관에 거울을 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거울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되돌려보내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현관 옆쪽 벽에 세워진 거울은 기운이 머물다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간은 식탁 근처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는 곳이자 풍수적으로는 재물이 모이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 식탁 옆에 거울을 두어 식탁 위 음식이 거울에 비치게 되면 재물이 2배로 늘어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거울은 청결도 중요합니다. 얼룩이 많거나 오래된 거울은 자신감과 재물에 대한 흐림을 상징하게 되므로 정기적으로 닦고 오래된 거울은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현금이 보이지 않더라도 현금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카드와 모바일로 지출을 하다 보니 집에 현금을 두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실물로 된 돈이 집 안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머무는 것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돈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마주하는 경험은 소비를 더 의식적으로 바꾸는 효과를 줍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작은 현금함 하나가 꽤 강력한 심리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철제 금고나 뚜껑이 닫히는 상자 혹은 봉투 여러 개를 정리해두는 형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는 돈이 머무는 공간이다라는 의미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주 일정 금액을 넣는 루틴을 만든다면 심리적으로도 재물에 대한 인식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소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1,000원, 5,000원 한 장씩 넣더라도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 모습을 보면 자기 효능감과 만족감이 함께 쌓입니다. 네 번째, 식물은 돈을 부르는 가장 자연스러운 매개체입니다. 집 안에 식물이 있다는 건 그 공간에 살아있는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둥글고 넓은 잎을 가진 식물은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재물운에 좋다고 알려진 식물로는 금전수, 페페로미아, 스파티필름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유명한 식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잘 자라고 관리가 되는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죽어가고 있거나 잎이 마른 식물을 방치하면 오히려 공간의 기운이 더 침체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식물 상태를 살펴보고 잎을 닦고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을 거실 창가나 부엌 근처 혹은 작업 공간에 두면 그 공간의 에너지가 정화되고 무의식적으로도 삶의 흐름이 더 안정되게 느껴집니다. 정리해볼까요? 돈이 좋아하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잘 흐르고 빛이 반사되고 돈이 머무를 자리가 있으며 자연의 기운이 순환합니다. 이건 거창한 부자의 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원룸이든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든 그 공간에 얼마나 의도와 흐름이 담겨 있는지가 재물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돈은 단지 수치가 아니라 마음과 공간이 정리되어 있을 때 조용히 다시 돌아오는 기운입니다. 당신의 집 어딘가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 하나만 있어도 그 흐름은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공간에 좋은 기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